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조금 다른 앵글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키링 제작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렇게 아크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는 투과가 되는 소재이고 이런 식으로 고리줄까지 내가 원하는 거를 커스텀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아크릴 키링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제품은 이렇게 키링 외에도 그립톡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똑같이 아크릴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크릴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아크릴 그립톡, 아크릴 키링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크릴 키링을 어떻게 발주 파일을 만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과정만 잘 익히신다면 이렇게 아크릴 키링뿐만 아니라 아크릴 그립톡, 아크릴 집게, 아크릴 굿즈들이라면 이 방법이면 거의 다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출발! 먼저 이렇게 키링 제작을 진행을 해줄 키링 도안을 완성해줍니다. 레이어를 확인을 해보면 레이어가 잘 분리된 채로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링 도안의 경우 아크릴 키링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여백을 두고 만드는 편이기 때문에 도안 자체는 자유형으로 우리가 딱 원하는 이 도안 크기 그대로 만드는 굿즈가 아닌 이상 바깥에 2mm 정도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도안 자체에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크릴 굿즈, 이 키링 같은 경우에는 도안이 무테이든 유테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티커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테든 유테든 복잡한 그림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도안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본 보존용으로 복제를 하나 하고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복제된 캔버스로 들어가서 레이어를 모두 병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해서 병합을 해주셔야 클리핑이 튀어나간다든지 튕기는 이미지 없이 정확하게 병합이 가능합니다. 병합한 이미지는 원본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노트북으로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서 공유 그리고 PSD를 클릭해서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드랍, 윈도우 체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노트북으로 옮겨주세요. 저는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드랍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한 도안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실행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레이어 보시면은 원본 그리고 배경 이미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원본하고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에 사용되는 이미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배경은 필요 없기 때문에 배경은 지워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원본 이미지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인쇄 이미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쇄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잠궈주시고요. 상단에 레이어 만들어서 칼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선은 앞전에 유테 스티커 영상에서 M값 100으로 해서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은 없음, 그리고 칼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다가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선 색상은 M값 100, 나머지는 0.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펜툴로 칼선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선을 딸 때는 이 바깥으로 따지 않고 살짝 안쪽으로 따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따줄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딴 칼선을 활용을 해서 키링에 필요한 화이트 레이어와 그리고 재단선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칼선을 따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칼선을 지금 다 따놓은 상태인데요. 이 칼선을 활용을 해서 화이트 레이어와 재단선, 칼선 레이어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레이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크릴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아크릴에 투명한
재질로 인해서 그림을 그냥 인쇄하게 되면 반투명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뒤에는 흰색 종이 같은 거를 대줘서 그림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고, 여백에 해당하는 부분은 투명하게 아크릴 재질 그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만 화이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흰색 종이를 대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화이트 레이어라고 부르고 그 화이트의 값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칼선을 선택하고, 키링 같은 경우에도 여백을 통상 2mm 정도 두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패스 확장으로 칼선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 이동. 그리고 픽셀로 뜰 때는 이동할 미리수를 정해주는데요. 보통은 2mm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2mm로 미리수를 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바깥으로 2mm 확장된 칼선, 그리고 안쪽에 우리가 원래 떴던 칼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원래 떴던 칼선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선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 7과 선 교체를 눌러서 면인 상태로 바꿔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C값 100으로 주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C값 100으로 바꿔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서 새로 생성한 레이어에 화이트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지금 이제 면으로 바꾼 이 하늘 색깔 패스를 화이트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화이트, 칼선, 인쇄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흰 종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제가 투명도를 한번 줘서 이해하기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가 아까 실물 굿즈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크릴에 인쇄가 되지만 이 부분은 불투명하지 않고 선명하게 인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 레이어가 도안보다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흰색으로 나와요. 때문에 살짝은 안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일부러 약간 안쪽으로 따서 흰색이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화이트 레이어를 마쳤으면 화이트 레이어도 헷갈리니까 잠깐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칼선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칼선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이 고리줄 작업인데요. 고리줄을 내가 어디다가 걸어서 실제로 고리가 연결될 수 있게 하냐,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서 원형 도구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잡아서 쭉 움직여주시면 이 원의 크기가 정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정방형으로 원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2.5mm 이상, 2mm 이상 이런 식으로 많이 원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한 2.8에서 멈춰볼게요. 이 상태에서 원 타공보다 바깥으로 2mm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패스 이동을 클릭하셔서 똑같이 2mm를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걸 이렇게 선택 도구로 잡아서 가운데를 잡고 옮겨주세요. 고리줄 원형 타공 외곽선 칼선과 도안 칼선의 외곽선 칼선을 합쳐줄 거예요. 이때 이 원까지 선택해서 합치게 되면은 이 원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이 원 말고 바깥에 있는 외곽선 두 개만 선택을 해줍니다. Shift 키 눌러서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어에 보면 두 개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 들어가서 합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키링 발주 파일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서 업체에 넘기시면 어떤 업체든 거의 다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키링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안만 보내주면 키링 제작해드립니다.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업체들의 특징은 이렇게 직접 저희가 방금 만든 이 가격을 따로 받기 때문에 조금 비싼 편이고, 저희가 이렇게 다 제작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크릴 굿즈 같은 것들 이렇게 화이트 개념 적용해서 예쁜 아크릴 굿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드로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